조두순 출소 안 된다. 벌써 35만 명의 청원이 나왔습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봅니다. 조두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8살 난 초등학생 여학생을 납치한 뒤 강간, 상해한 혐의로 현재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는데요. 이런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출소까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이렇게 조두순의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청원 게시 동의 인원이 35만 명을 넘으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당사자의 가족들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피해 당사자는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출소한 조두순이 찾아와 보복을 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이제 40만 명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짚어주기 위해서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김옥준 교수님. 네. 지금 35만 명, 아까 조금 전에 34만 명이었는데 청원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원래는 한 달에 20만 명 기준이었었죠. 네. 그러면 답변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답변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청와대도 이게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은 알죠. 법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고 또 이게 재심 사유가 안 되거든요. 재심 사유가 되려면 법이 위법하거나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예.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청와대에서 좀 답변을 보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아마 이번 기회에 보호감호제도 일정 기간의 수용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또 이 보호감호를 하는 제도가 좀 부활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신중하게 이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걸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출소를 반대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보안 처분을 강화한다 뭐 이쯤 정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헌법의 문제죠. 헌법 13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에는 이 조두순 씨도 지금 포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사실 처벌하는 것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2년이라는 중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굉장히 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입하지 않은 그런 지금 입법적 노력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른바 이중 처벌이라는 헌법 원칙에 의해서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이 부분을 어떤 입법적으로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쉽게 답변을 못하는 것도 그와 같은 한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서 금방 올 수 있고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일 겁니다. 저 피해자 부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대충 대략적으로 저 피해자의 절절한 심경이 감이 좀 잡히실 텐데요. 곽 교수님. 네. 본인이 나서서 맡고 싶다. 나영 양의 아버지는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죽 답답하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요. 사실 뭐 피해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또 다른 보복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도저히 이제 법으로 자신들을 제대로 이제 보호하거나 이제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에 대한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영화에서 보면 도저히 이제 법으로서 이제 보호를 못하는 이런 경우에 직접
부모가 나서가지고 차라리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런 외국의 영화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부모의 심정에서는 답답하고 이것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갖다 이야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나영이 아버지의 진짜 육성을 한번 들어볼 텐데 과거 인터뷰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울분을 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 집중해서 다시 들어보시죠. 세상에 아무리 살기 쉽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부모 마음을 가진다면은 과연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건이 또 터지고 아이가 납치돼서 돌아오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아이가 또 그때마다 상처받고 하니까 내가 지는 거죠.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그거를 실천하는 의지가 정부에 좀 부족하다는 걸 제가 꼭 꼬집어주고 싶고요. 예, 뭐 실제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당시 피해 여학생이 지금은 어느덧 커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하는데 3년 뒤면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한참 예민할 시기라 더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진짜 사실 하필이면 이 나영이 이제 가명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나영이 사건이라고도 부르면 안 돼요. 맞아요.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마침 성인이 되는 해에 조두순이가 출소한다 해가지고 그동안 참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두순이가 출소한다 그러면 심정적인 어떤 그 압박감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한테 이 경찰 당국이나 사법 당국에서 조두순이 출소해도 당신의 신변이 안전합니다 하는 어떤 그 장치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여론을 보는 피해자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나영이, 물론 뭐 가명이긴 합니다만 주치로 잘 알려졌던 신의진 전 의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시 나영이, 그러니까 나영 양의 주치셨고, 최근까지도 제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조두순 출소와 맞물려서 나영 양의 상태는 많이 좀 나아졌습니까? 사실 조두순 피해 어린이는 초기에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았지만 다 치료가 된 상태고요. 예.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지금 이제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뒤 있으면 또 수능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지금 그래서 얘는 수시도 들어가 있고 해서 예.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지금 이 아이를 정말 이렇게 자극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아버님도 그걸 제일 걱정하세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청원이 이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어린이를 자극해서 문제를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저희도 사실 말씀처럼 지금 조두순이 뭐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뭐 오르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다루기까지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가해자는 처벌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긴 한데 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듬고 또 이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는 장치는 저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도 조두순 사건의 끔찍함을 떠올리면서 나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과연 우리를 얼마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저는 그런 불안 때문에 더더욱이나 조두순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소 반대 국민 여론이 정말 커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영이를 돌보셨던 그리고 이 심리 치료를 하셨던 분으로서 이 청원 반대 운동, 그러니까 출소 반대 청원 운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더 드시는지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조두순 사건 같은 게 생겼을 때 똑같이 우리 당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뭘 해주는 것도 없고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적어도 이 사람 나오면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청구함 받은 사람을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피해자들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의지의 결정체라고 보고, 당연히 이 이슈는 이 조두순을 못 나오게 한다, 나오게 한다의 이슈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예. 앞으로 이런 굉장히 무섭고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가 확실한 대책을,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뭐 말씀처럼 사실 당시에 조두순이 굉장히 잔혹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서 저희 국민들도 모르고요. 그 피해 가족들도 사실 얼굴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언제 찾아와서 우리에게 보복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두려움이 좀 클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버님께서도 그래요. 정말 우리 딸 만약에 또 안심 찾고 찾아오면 내가 차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정도로. 네. 나영 양의 아버님이요.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 또 당하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한 마음을 그렇죠. 제가 듣고,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일반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저도 너무 걱정이 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얼마 전에 어금니 아빠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기 조절이 전혀 되지 않아서 너무나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에 대한 촘촘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이번에 청원이 문제가 좀 풀렸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시 이제 나영 양 주치였던 신의진 전 의원 직접 만나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피해자 중심 그리고 국민들이 느낄 분노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조두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조두순 사건에 여전히 분노하는 이유는 당시 재판부의 판결에 의아한 점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한번 한 장면으로 살펴보시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미루어 엄벌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징역 12년에 처하며 이들이 우리가 못한 재판입니까? 12년이면 우리 아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년이면 우리 아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젠가는 나갑니다. 예, 뭐 당시에 보니까 사실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감형이 된 걸로 나오는데 지금 같으면 술 취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더 가중처벌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술을 마셔가지고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의사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걸 갖다 심신미약의 한 가지 내용으로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성폭력 사건들이 있을 때 흔히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 뭐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내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핑계를 대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 성범죄 같은 경우 이게 감경사유 형이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식으로 되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굉장히 강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었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 이제 선고의 내용을 정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성범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주치감경,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을 때에 감경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양형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대로 본인이 이제 그 술을 먹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을 때는 오히려 가중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술 먹고 했기 때문에 그 감경을 해달라는 것은 통하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김복준 교수, 이 영화는 우리 얼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조두순의 얼굴 모르니까 이거 그렇죠. 그때는 공개가 안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국민 정서는 있긴 있어서요. 맞아요. 근데 이게 2008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 강력범인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없었어요. 예. 이게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두순이의 얼굴을 알 수 없었던 건데요. 사실 아는 분들은 있죠. 얼굴을. 그렇겠죠. 아는 분들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 특강법이 없어가지고요. 조두순이 얼굴을 공개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조두순 사건 이후에 이제 단지 바뀐 건 있어요.
아동 성폭력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바뀐 게 이제 이알림이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화학적 거세까지. 그다음에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돼서는 공소시효도 없어지고 전자발찌도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이런 게 사실은 조두순 사건 이후에 진전된 어떤 법들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물론 저희가 뭐 조두순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뭐 치부해서는 안 되겠지만 워낙 그 범행이 잔혹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두순의 그 교도소 수감 생활을 좀 보면 자신은 결백하다, 좀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1심, 2심, 3심 가는 동안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피해자가 법정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돼서 지금 수행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내는 편지에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소수의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출소한 이후에는 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보복을 가할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있다는 그런 부분이 아마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 현재 이 시간까지도 거의 30만 명 내지 4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조수순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당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1심에서는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 12년 전후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물론 무기징역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높다 해서 양형부당을 위해서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갔을 때에 무죄를 주장하는데 더 이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서 그 항소를 안 하다 보니까 법원도 그 이상 형을 선고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검찰의 어떤 그 공소 유지에 많은 질타가 쏟아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조두순이 당시 사건 담당 경찰한테 나 교도소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보자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지금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낮은 단계의 그런 어떤 사이코패스다 이런 검사 결과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보면 자기의 행동에서 이제 반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쪽으로 이제 거짓말을 갖다 일삼내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갖다 떠넘기는 그런 것. 그리고 만약에 이제 증거가 나오면은 뒤늦게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그 나오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걸로 봐서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죄책감이 없고 공감 능력이 결여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조두순이가 한국 범죄 사회에서는요. 전형적인 공격형 소화기 우증 환자로 봅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전형적인 공격형 소화기 우증 환자. 그러니까 소화기 우증이라는 거는 12세 미만의 아이한테 그 어떤 성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증세를 말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화기 우증 환자 중에서도 이 공격형 소화기 우증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두순이가 이 한국 범죄사에서는 아주 지극히 공격적인 소화기 우증 환자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2009년에 당시 이기남 법무부 장관이 이 피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구 격리 조치 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누리꾼들은 무인도로 보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헌법의 문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새로 똑같은 것으로 해서 다시 재판에 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소화기호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치료 감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와 같은 것을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확정 판결에 7년 동안 전자 발찌 이 부분을 해놨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피해자를 위해서 요즘은 스마트워치
해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경우에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어떤 제도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사실 어떤 재범의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쉽진 않습니다만 아주 제한적인 부분이라도 입법적을 통해서 입법적인 어떤 이와 같은 그 보안 처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공론화 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하면 김복준 그런데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나 지금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시청자들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일부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이제 최근에 법무부에서 전자발찌도 쉽게 자를 수 없도록 일체형으로 그다음에 이제 재질도 강한 걸로 이제 부착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할 수 있겠고 다양한 기능을 또 장착한다고 그래요. IT 그 어떤 기술을 살려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동선, 행동 반경을 또 제약하는 방법까지 강구를 한다 하니까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거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조수순이 같은 경우는 피해자 아버지가 민사를 통해서요. 아예 그 접근 금지. 몇 미터의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가처분 그런 거를 좀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민사적인 것이고 그거를 위반해봤자 손해배상만 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그와 같은 보복 범죄를 막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이런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그것을 앙심을 품고할 경우에는 다른 처벌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를 제가 법무부 통계를 봤더니만 매년 이와 같은 보복 범죄가 한 500건 이상 가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복 범죄에 대한 어떤 그 규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그런데 문제가 싶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복 범죄다 이래가지고 가중처벌하는 이거는 있지만 사실 그걸 갖다 미리 막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형사적인 그런 어떤 처벌이 끝나더라도 보안 처분을 갖다 좀 보완을 해가지고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고 적극적인 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김 교수님 저도 피해 여학생에게 줄 수 있는 그 스마트워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피해 여학생이 조두순의 얼굴을 알아야 누르죠. 봐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누르겠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확실히 취약점이 있고요. 이거는 결국은 입법적으로 그 사후에 그 사람을 보호관찰 통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도리가 없는 건데 결국은 경찰의 일입니다. 그 피해자의 주변을 관할하는 그 경찰관들이 알겠습니다. 이 신변 보호에 적극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목소리 4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